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나 백화점 대신 변형된 전문점 형태로 시장 진출을 늘리면서 영세한 골목 상인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분권단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신규 채용이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장악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이 노브랜드 매장이 대구에 1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이제는 골목 상권으로 진출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우려와 함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0만이 남는 게 아니고 꼼짝이가 돼버리는. 지난해 4월 대구 대림동에 식자재 마트를 개업한 박우석 사장. 몇 개월이 지나 바로 옆에 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출시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900여 종을 일반 제품보다 20-30% 싸게 파는 곳입니다. 박 사장 등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출점에 반발하며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대구시에 사업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 매장이 들어서면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은 골목 상권은 그대로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점, 그다음에 베이커리, 빵집, 통닭집까지도 다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작은 코 묻은 돈만 다 끌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현장 조사를 해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들도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또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매장이 국산 주류, 담배 등을 취급하지 않는 등 동네 슈퍼와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고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는 목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인근 상권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의 자율 조정에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은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인 상생협력법에 의거 사업 조정을 절차제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마트가 대형마트 점포는 줄이는 반면 노브랜드 전문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등 곳곳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이 골목 상권 장악 논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취재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요즘 골목 상권이라 부르는 그 동네 슈퍼나 동네 마트가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대기업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거의 0%대 수준이었습니다. 네. 내수 침체에다 소규모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게 영향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대신 규제의 문턱이 낮은 전문점이나 편의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앞선 그 보도에서 이마트의 그 노브랜드를 언급했는데요. 노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 값이 없어서 좀 싸다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노브랜드 자체가 또 하나의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미 이마트를 대표하는 자체 브랜드가 됐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의 경우 지난해 5월에 전국의 28곳에서 11월 기준 80여 곳으로 6개월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편의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지역 3대 편의점 점포는 해마다 100여 곳 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리드미에서 이름을 바꾸고 급증하고 있는 이마트 24도 이슈인데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24시간 불 켜진 이마트다, 변종 SSM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거기가 다 슈퍼였어요. 다 슈퍼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직납을 받아서 그걸 공식적으로 할인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동네 상인의 그 인터뷰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대형마트나 그 SSM이라는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은 규제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편의점은 규제 대상은 아니고요. 노브랜드 전문점도 지역 상권 피해가 문제로 떠오르자 중소기업청이 1년여 전에 기존 SSM과 동일하게 출점과 영업 규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골목 상권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면서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나 SSM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인데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새로운 유통 형태를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실 숭숭 비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제도조차도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통시장도 그대로 두고 아마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독과점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대기업끼리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조차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전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지적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대형마트나 SSM은 전통시장 반경 1km 안에는 출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이면 영업 개시 2달 전에, 그 외 일반 지역은 한 달 전에 개설 계획을 공표하는데요. 이 계획을 보고 중소상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인들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각 시도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입점 연기나 품목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2차례 걸친 자율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달 중순 강제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유통업체와 그 골목 상권과의 상생이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 개헌 내용에 의견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야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데 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권운동 단체에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마다 약속한 동시 실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선거 때 공약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좀 제대로 된 결정권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하자는 게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 논의 가운데 정부 형태 등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 개헌 다 하면 좋겠지만 정부 형태 개헌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죠. 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인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화됐는데요. 전국 6만여 명, 경북에는 2만 2천여 명이 비정규직 딱지를 떼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 건강교실에서 운동 지도사로 근무하는 정우진 씨가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새해부터 공무직으로 정규직화되면서 2년마다 지역 보건소를 옮기는 큰 짐을 덜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직장을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는 정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 없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정 씨와 같이 무기계약직 형태인 정규직으로 올해 전환되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경북에만 40개 기관 2,262명에 이릅니다.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나 용역 근로자들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직은 제외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 포인트와 상여 등 수당이 지급되지만 연금이 없고 임금이나 승급 체계에서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 규모는 경북교육청이 1,209명으로 가장 많고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교통안전공사가 215명, 경북도청이 113명, 포항시가 103명,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89명 순입니다. 영주시와 경주시, 구미와 김천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5차례에 걸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속한 전환 대상자 4,700여 명 중 25.5%, 1,209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치원 방과후 강사와 초등 돌봄 강사 등이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 회화 강사, 급식보조 업무직 등은 전환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그 외 파견직이나 용역직 형태로 근무 중인 청소직원 등 1,788명에 대해선 오는 6월까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하고 또 15개 시도가 협의해가지고 또 공동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의 전환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선 학교 소속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전환돼 첫 근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각 기관들은 오늘 시무식을 열고 활기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청에서 소망을 담은 비행기 날리기를 비롯한 이색 시무식을 갖고 신공항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한 해 시정 현안을 잘 추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도 시무식을 갖고 일자리 혁명 등 5대 도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선 관공서와 기업, 기관 단체들도 시무식을 갖고 일제히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다음 달 초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대구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입법 예고했고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다음 달쯤 국가기념일로 공포됩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고와 경북고, 경북여고 등 대구 지역 8개 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일으킨 민주화 운동으로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오늘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봉송을 마친 성화는 오늘 오전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출발해 98명의 주자들이 시가지 31km를 돈 뒤 오후 6시 반 엑스포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성화는 오늘 밤 엑스포공원에서 머문 뒤 내일은 예천군 풍양면으로 향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018 시즌을 함께할 새 외국인 선수로 공격수인 카이온과 지안을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브라질 출신으로 카이온은 2009년 강원FC의 창단 멤버로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에 능한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안은 빠른 발을 바탕에 둔 측면 공격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령군 의회 사무과 50만 원, 한국불교대학 총동문 신도회 100만 원, 대구 용천초등학교 교직원회 학생일동 68만 3,070원, 주 SJS 일렉트릭 직원 일동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DGB 금융그룹 임직원 2천만 원, 중구 대신동 소나무봉사단 200만 원, 주 의료화 대표 송인호 500만 원, 주 UH 대표 송영권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경북형 일자리 혁명을 최우선 도전과제로 잡고 청년 기본조례, 청년정책연구센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또 주 4일 근무제 확산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스마트 공장 육성과 신약 개발, 경량 소재 벨트 등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5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별로는 지능형 디지털 기기를 비롯해 하이테크 성형 가공과 기능성 섬유 분야에 190억 원을, 화장품과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에 17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거래 촉진과 지식 재산권 확보에 나섭니다. 포항 지진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정밀 점검이 진척되면서 위험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을 추가로 이주시켰습니다. 포항시는 흥해읍 대웅파크 2차 아파트의 지하 기둥에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양덕동 기쁨의 교회를 임시 대피소로 지정하고 67가구 169명을 추가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로써 포항 지진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 이주민은 637가구로 늘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4년여간의 구조조정을 끝내고 신성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오늘 시무식에서 지난 4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효과를 거뒀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에너지와 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